이번 드래프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포인트 가드 풍년이거든요. 악어팔이라고 봐요. 그러네요. 얘기 중에서. 거의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볼 수 될 정도로 굉장히 팔이 짧습니다. 누가 가든 안 좋은 거죠. 세크라멘토 가는 건 사실 사지로 뛰어드는 거죠. 가드 입장에서. 근데 웬비에 매치업 될 만한 선수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남은 자원들 중에서 가장 좋은 포인트 가드 뽑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NBA를 아주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느바비큐 진행의 이봉우입니다. 자, 특별기획 시리즈 바로 느바비큐에서 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빅3 플러스 아주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1순위부터 14순위까지 전부 다 한번 저희가 이제 목 드래프트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동시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 신인들은 웬만큼은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내년부터는 또 드래프트 제도가 좀 변화가 있고 해서 뭐 이런저런 재밌는 또 얘기가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올해 이제 드래프트가 또 굉장히 또 많은 자원들, 좋은 자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1, 2, 3, 4를 한번 쭉 아까 일부 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면 워싱턴이 갖고 있는 1픽 AJ 디반사 세 분 다 동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타가 가지고 있는 2픽 데린 피터슨. 좀 이거 여기서 갈리나요? 아니 저도 피터슨. 네. 피터슨. 저도 동의.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멤피스가 가지고 있는 3순위는 바로 카메론 부저. 저도 부저 갈 것 같아요. 부저. 근데 조금 갈립니다. 여기서. 저는 케일럽 윌슨. 케일럽 윌슨. 과감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4순위가 이제 케일럽 윌슨이라고 두 분은 생각을 하시겠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순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인디애나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LA 클리퍼스가 5순위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클리퍼스에게 부족한 포지션? 일단 그 짧게 뭘까요? 센터랑 포인트 가드 아닌가요? 센터랑 포인트 가드. 포인트 가드는 근데 다리우스 갈랜드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네. 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죠. 네, 윙이 그러니까 카와이 레너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죠. 그래서 뭐 그냥 최고의 재능을 뽑는 게 맞지 않을까. 전 레너드 제외하고는 뭐 다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번 드래프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포인트 가드 풍년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포인트 가드들을 안 뽑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포인트 가드를 안 뽑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에 이어서 클리퍼스의 5순위는 누구를 지목할 것 같습니까? 세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네. 데리우스 에이커프 주니어를 뽑겠습니다. 데리우스 에이커프. 아칸사 출신의 네. 신입생 포인트 가드입니다.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인가요? 네, 에이커프 주니어는 이제 신장은 한 191, 네. 그러니까 6피트 한 3 정도, 2에서 3 정도 되고요. 윙스팬이 6피트 6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체격 자체가 굉장히 땅땅하고 다부진 체격입니다. 네. 상반신이 아주 다부진 체격이어서 신장의 열쇠를 이 상반신의 체격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영리하고 신입생치고 굉장히 노련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번 NCAA의 SEC 사우스 이스턴 컨퍼런스에서 거의 최고의 포인트 가드 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공격 3박자, 골밑, 미드레인지, 네. 외곽슛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1대1 공격 창의력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온볼 수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수비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인사이드를 파고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격의 리딩 능력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이번 NBA 드래프트에서 가장 퓨어한 포인트 가드에 가깝지 않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가드 자원으로서 포인트 가드 풍년 속에서 저는 LA 클리퍼스가 그래도 다리우스 에이커프 주니어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다리우스 갈랜드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뽑아야 되는 재능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믿고 뽑는 네. 포인트 가드인 게 이 선수를 아칸소에서 1년 동안 키운 감독이
존 칼라파리 감독입니다. 네. 뭐 좋은 월 뭐 예. SJ로 뭐 끝나는 데릭 거 로즈부터 시작해야죠. SJ. 네. 데릭 로즈부터 데릭 로즈부터 NBA 시작해야죠. 두 명이 예. 있는데. 데릭 로즈, 그다음에 존 월, SGA, 디에런 팍스, 예. 뭐 자말 머레이, 예. 데빈 페이슨 부커. 월러스 뭐 그렇죠. 데빈 부커. 네. 예. 뭐 그냥 뭐 포인트 가드 내지 가드 생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조 마스터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근데 그 사이즈가 조금 있는 와글러, 키튼 와글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사이즈가 조금 그쵸. 다리어스 가는데 좀 작거든요. 네. 사이즈를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순수한 뭐 운동신경을 생각하느냐, 예, 이 둘 중에 하나를 의사 결정을 해야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키턴 와글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드고 신장이 좀 더 있는 선수라고 보면 예, 예. 되겠죠? 맨발로 지금 196cm 나왔고요. 네. 팔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리고 운동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네. 하지만은 포인트 가드로서 저는 오히려 퓨어 포인트 가드 능력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선수는 슈팅 가드로도 평가를 받지만 토너먼트 봤을 때 휴스턴이라는 팀인가 봤을 때 휴스턴이 엄청난 수비팀이거든요. 네. 그 압박을 노련하게, 그러니까 드리블로 깨는 게 아니라 패스로 이렇게 살살 잘 뚫어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침착성도 있고 슈팅 능력도 좋고 이 선수가 그 사실 올해 포인트 가드들이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막 득점 잔치를 하면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A컵 주니어도 그렇고 와글러도 그렇고 뭐 이런 포인트 가드의 풍년 중에 가장 먼저 두각 나타나는 선수는 A컵 주니어가 맞는데 네. 그 다음에는 와글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픽으로는 게다가 이 선수는 네. 그 고등학교 때는 되게 무명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100위권 바뀌었어요. 네. 3스타. 그래서 이 선수의 비교 대상이 할리버튼입니다. 할리버튼도 네. 고등학교 때 무명이었거든요. 3스타. 사실 키가 작았어요. 음. 네, 갑자기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일리노이에 와서 이 선수가 주전을 뛸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와서 너무너무 잘했고 팀을 파이널 4까지 올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안정적이고 슛거리도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슛 슛- 최고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선수 괜찮을 거라고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픽으로는 영기령님은 그렇게 꼽으셨고 저도 키튼 와글러. 키튼 와글러를 네. 두 분 다. 일단 지금 갈랜드랑 범용성을 생각했을 때는 예. 이제 이 선수를 뽑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퍼듀랑 경기에서 3.9개 넣은 경기 있어요. 맞아요. 그거 뭐 네. 유튜브로도 한번 보시면 46점 넣었어요. 네. 이거는 슛 능력은 네. 뭐 거의 뭐 그래서 압도적입니다. 어쨌든 갈랜드가 항상 사이즈 때문에 너무 매치업 헌팅을 당하다 보니까 물론 이 선수도 수비가 뭐 좋다고 보긴 힘들지만 어쨌든 좀 사이즈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이 세우기에는 와글러가 저는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봤을 때는 다리우스 에이커프가 5순위로 대부분 정배로 가는 상황인데 네. 두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클리퍼스에 좀 더 어울리는 선수기 때문에 키턴 와글러를 꼽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재능 자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가요? 전자가 좀 더 가깝고 팀에 네. 그래서 지금 클리퍼스가 뭐 트레이드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트레이드를 한다면 뭐 다리우스 에이커프를 그 오픽을 가지고 있는 팀이 뽑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가면 너무 산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미켈 브라운 주니어 8픽으로 지금 거론되고 마이클 있는 브라운. 선수. 네, 예. 마이클 브라운. 네. 이 선수가 저는 오히려 조금 도박성 픽일 수도 있는데 네. 되게 그 3점을 진짜 막 약간 막슛에 가깝게 미친 듯이 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조금 한번 도박을 결정을 내리세요. 예. 결정을 하십시오. 일단 저는 키튼 와글러 하겠습니다. 키튼 와글러? 네. 근데 사실 좋습니다. 예. 클리퍼스가 굉장히 행복한 고민하는 거예요. 음. 이 포인트 가드들 이렇게 많은 훌륭한 포인트 가드들 중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이제 한 명 뽑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고민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신장의 미스매치를 생각한다면 키튼 와글러를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팀의 핏을 생각하지 않고 네. 순수한 재능만 보고 뽑을 때는 네. 데리우스 에이커프를 뽑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더 땡기는 자원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6픽으로 다리우스 에이커프가 브루클린에 가는 게 네. 일단 에이커프 입장에서 제일 좀 좋은 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클리퍼스는 어쨌든 다리우스 갈랜드라는 올스타 가드가 있고 물론 갈랜드랑 같이 뛰게 될지 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브루클린에 딱 필요한 유형이 저는 에이커프라고 보거든요. 네. 브루클린이 되게 어린 선수들 많은데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뭔가 항상 보면은 되게 잘 꾸역꾸역 싸우다가도 뭐 와르르 무너지고 네.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어쨌든 혼자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유형이고 브루클린 가면 당장 저는 주전으로 한 30분에서 35분까지도 뛸 수 있지 않을까 에이커프 정도면 그래서 에이커프 입장에서도 일단 브루클린 같은 팀 가서 뭐 팀 승리 생각 안 하고 일단 좀 활개를 치는 게 본인이 성장하는데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시는 네. 입장. 여튼 5순위, 6순위는 이 두 선수로 좀 정리가 되네요. 네, 저도 키튼 와글러를 네. 브루클린이 뽑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데리우스 아이커프를 클리퍼스가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와글러를 데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네요. 이 좀 비슷한 포지션의 신장 차이가 이렇게 나는 맞아요. 선수가 또 네, 스타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또 늦게 키가 크면서 또 뭐 할리버튼이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패싱적인 측면에서도 키튼 와글러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할리버튼보다 좀 스피드는 떨어집니다. 아 예. 많이 떨어지죠. 아. 할리버튼급으로 크면은 수비력도 좀 네. 떨어지고 네. 예. 네, 할리버튼은 뭐 할리버튼은 뭐 네. 지금 거의 네. 탑급 네, 수비죠. 파이널을 이끌고 간 선수니까. 그렇죠. 과연 근데- 어떻게 돌아올지가 참 걱정되긴 하지만. 근데 사실 와글러는 그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키 큰 자원들이 포진해 있으면은 네. 아주 유리한 선수예요. 어찌 보면은 그 일리노이 대학교가 좀 시쳇말로 얘기해서 그냥 동유럽 팀이었어요. 네, 뭐 동유럽 선수들 굉장히 많이 뭐 무슨 뭐 스토야코비치, 페야 스토야코비치 아들, 그쵸, 그쵸. 안드레이 네. 스토야코비치도 뛰었고 동유럽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었는데 그 선수들이 특징이 이제 키 크고 외곽슛 좋고 수비되고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 속에서 굉장히 이제 빛을 발한 키튼 매글러가 그래서 매글러는 뭐 제가 보기엔 어느 팀에 가도 사실 뭐 자신의 역할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BQ도 굉장히 높고 네. 굉장히 성실하고 근성 있고 음. 이런 선수여서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야 지금까지 이제 뭐 상당히 이제 포인트 가드 자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왠지 그 다음 순위까지도 포인트 가드 혹은 가드 자원들이 많이 이름이 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크라멘토가 7픽을 갖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진짜 이거 뭐 팀이 어디로 가나 뭘 데리고 와도 그냥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팀이긴 한데 7픽으로 꼽는 선수 기자님께서는 누구를? 저는 아까 네. 란도님께서 꼽아주셨던 마이켈 브라운 주니어를 세크라멘토가 가져가지 않을까, 네.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브라운도 6피트 5의 이제 가드죠. 네, 네. 신입생 가드고요. 신생은 루이빌 대학교 사실 제일 나왔습니다. 포인트가 중에서 포인트가 원래 그 시작 전에는 높았던 선수예요. 가치가 제일 높았었어요? 맞아요. 탑 네. 5였는데 네. 부상을 좀 부상 크게 때문에. 당하고 아. 그리고 마이켈 브라운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인데 예. 유일한 왼손잡이입니다. 당연히 포인트 가드들 중에서도 왼손잡이 포인트 가드고 뭐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뭐 드리블 돌파 능력 눈이 부십니다. 이 선수의 드리블 돌파 능력은 그리고 외곽 슛 폼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슛 폼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피켓롤 상황에서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데리우스 에이커프나 아니면 키튼 와글러보다 더 낫습니다. 네.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밀집 수비에서 그 자신의 드리블 핸들링을 유지하는 능력 굉장히 좋은 선수고 페인트 존 부근에서의 어떤 그 볼 처리 능력이라든지 판단력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선수고 제가 ACC를 눈여겨보기 때문에 ACC 포인트 가드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이켈 브라운 주니어 루이빌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약간 좀 왜소해요. 네. 신체 프레임이. 그래서 벌크업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컨택을 이겨내고
이 마무리하는 능력이 약간 내구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뭐 안 그래도 이제 부상에 네. 계속 시달린 걸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약간은 좀 내구성의 문제는 의문부호는 있습니다. 좀 어디 부상이에요? 등 허리 쪽이죠. 예, 허리 부상이었어요. 등허리예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좀 치명적일 수 있고 좀 네. 너무 막농구를 하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뭐 컴패리즌 나오는 게 이제 뭐 좋게 봐서 커리나 트레이 형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조단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슛거리 길고 뭐 로고샷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셀렉션이 사실 대학교에서 썩 저는 좋았다고 보진 않아서 근데 그 부분을 가다듬으면 어쨌든 슛 거리가 긴 거는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특히 지금 NBA에서 그죠. 가드의 장점 중에 저는 오히려 패싱보다도 슛거리 이렇게 긴 게 더 뭐 팀에서는 활용도가 높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정제만 해주면 제일 잘 클 수도 있는 자원이 아닐까. 세크라멘토 맞는 픽이라고. 아니 저는 근데 세크라멘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제가 마이클 브라운 주니어를 그 팀이 네. 자신의 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은 선수들 중에 제일 좋은 선수 세크라멘토는 뽑아야 돼요. 무조건 남은 선수 중에 최고 네.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세크라멘토가 지금 어떻게 찬밥 평가하느냐가 범박 가릴 중요하겠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주 기자님은 마이클 브라운을 이제 꼽으신 거고. 세크라멘토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그 드래프트의 잔혹사를 봤습니까? 그냥 제일 좋은 선수 뽑아가지고 그 선수 중심으로 해서 빌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여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선수가 아마 킹스턴 네, 플레밍스를 맞습니다. 지금 저는 꼽으시려고 킹스턴 하는 것 같거든요. 음. 예. 마이클 브라운 주니어는 참고로 이번 네. 컴바인에서 셔틀론이 2위였고요. 버티컬이 41인치가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포인트가 이 풍년 중에서 가장 운동량이 좋습니다. 네. 운동신경, 오. 운동 능력은 거의 압도적입니다. 예. 네, 그렇게 운동 능력이 좋으니까 자꾸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운동 능력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부상을 자꾸 당하는데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자신이 좀 워워 그래야겠죠. 컴다운 네. 하는 거는 좀 필요하겠죠, 물론. 네. 네. 저는 이제 플레밍스를 뽑은 게 네. 뭔가 사실 저는 이제 좀 컨셉을 이제 팀과의 궁합을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컨셉인데 저는 세크라멘토는 좀 정신 개조를 해야 되는 팀이잖아요. 그럼요. 30개 팀 중에 사실 최악이죠. 최악이고 팀 예. 운영도 최악이고 예. 왜냐면은 디에런 팍스랑 타이레스 할리버튼 갖고 있었던 팀이 그렇게 많이 받아오지도 못하고 지금 그 두 명 다 날려보내고 뭐 이렇게 지금 있는 로스터 보면은 한숨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더마 드로잔, 잭 라비, 예. 막농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플레밍스는 좀 사실 피지컬적인 측면이나 운동력으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윙스팬도 상당히 짧은 선수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 사실 그런 그 라커룸에서의 리더십이나 또는 그 본인의 그 농구를 대하는 자세 이런 거는 저는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 선수가 휴스턴을 선택한 것도 자기는 화려함보다는 되게 기본기와 수비를 배우고 싶다. 그 켈빈 센슨 감독이 좀 되게 올드스쿨하기도 맞아요. 하고 되게 훈련 빡세게 시키고 수비 팀으로 하고 막 가드들 설치고 다니는 거 용납 안 하고 이런 감독으로 그리고 유명한데 선배들 중에 굉장히 좋은 가드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선배들한테 배우겠다 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좀 정신 상태를 봤을 때 이 선수가 세크라멘토에 가서 좀 다 개조시키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될까요? 킹스턴 플레밍스는 사실 다른 것보다 이번 컴바인에서 어찌 보면은 제일 좀 피해를 입은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왜요?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선수입니다. 사실 킹스턴 네. 플레밍스가 거의 높게는 5번 픽까지도 거론이 됐었어요. 예. 네, 근데 팔이 너무 짧아. 이번 컴바인에서 재본이 팔이 거의 자신의 키보다 약간 긴 정도. 그렇죠. 네. 2cm 정도 그렇죠. 네. 거의 네. 이제 악어팔이라고 봐요. 그러네요. NBA 네, 기준에서. 거의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보시면 예. 될 정도로 굉장히 팔이 짧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켈빈 샘슨 그 휴스턴 대학교 감독이 컴바인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윙스팬 2인치 긴 거보다 석점슛 25개 던져서 19개 넣은 거를 더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윙스팬도 중요하지만 사실 스탠딩 리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스탠딩 리치에서는 또 나쁘지 크게 않았어. 잡- 네. 작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약간 그 좀 컴바인 수치를 좀 맹신하는 거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맞아요. 네. 제가 그래요. 이제
빌라노바의 팬으로서 사실 이 우리 레전드 있지 않습니까? 제일런 브런슨. 네. 제일런 브런슨이 사실 그 팀을 우승시키고 드래프트에 나왔는데 2라운드까지 밀린 것도 사실 이 선수가 이제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이제 구단들이 얘는 NBA에서 안 통하겠는데라고 하면서 쭉쭉 내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팀을 파이널로 이끌고 간 선수가. 근데 이게 혹자가 이제 그런 평을 나중에 한 걸 봤거든요. 브런슨이 댈러스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서 컴바인으로 모든 걸 측정할 수는 없다. 컴바인에서 브런슨이 갖고 있는 신체 밸런스, 균형 감각 이런 거는 체크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킹스턴 플레밍스는 실제 경기를 보면 수비할 때의 그런 자세나 또 신체 밸런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짧은 윙스팬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프로 무대에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NBA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애매한 게 사실은 앞선에서 트레이드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브루클린 네츠도 지난해 맞아요. 너무 핸들러 많이 뽑아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선에서 분명히 트레이드가 일어날 것 같고요. 세컨라운드는 무조건 남은 픽 중에 우리가 평가했을 때 제일 좋은 픽 좋은 무조건 애. 뽑아야 됩니다. 네. 맞아요. 누가 네. 남든 만약 혹시라도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뭐 우리 뭐 포인트 카드가 필요하니까 뽑는 이게 아니라 무조건 좋은 애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길이 형이 생각하는 세크라멘토 입장에서 가장 좋은 애. 근데 지금 나온 선수 중에 만약에 플레밍스하고 마이켈 브라운이라고 하면 저는 플레밍스를 뽑고 싶습니다. 플레밍스 플레밍스도 폭발력을 지금 보였고요. 아직 포인트 가드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텍사스 예. 공대전에서 42득점을 올린 적도 있고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좋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플레밍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오. 플레밍스가 그 빅12 토너먼트에서 네. 1라운드에서 디반사이 BYU 격파하고 아 날라다녔죠. 2라운드에서 피터슨의 캔자스 한 한 23점 차인가 22점 차로 대파하고 맞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스타성도 증명을 어느 정도 했고요. 큰 경기에 굉장히 강하고 네. 1학년 선수잖아요. 네. 1학년 포인트 가드인데 굉장히 네. 노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플레밍스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농구 선수 출신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지가 이제 농구 선수 출신의 소방관이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육상 선수 출신의 간호사세요. 네. 그래서 집안 이제 남매가 다들 농구를 잘합니다. 여동생은 심지어 이번에 듀크 대학교 여자 농구팀에 입학을 하여 벨라 플레밍스라고. 예. 근데 뭐 이제 그냥 농담조로 인터뷰에서 자신의 여동생이 자신보다 슛 감각은 더 좋다. 뭐 이렇게 좀 시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플레밍스 슛 감각은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포인트 가드 치고 턴오버도 많지 네. 않고요. 맞아요. 엄청나게 상당히 안정적이고. 네. 굉장히 안정적이고 멘탈이 너무 좋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세크라멘토를 사실 그러니까 되게 그 지금 앞서 언급한 에이커프나 마이켈 브라운이나 이런 선수들이 되게 전형적인 그 화려한 농구를 맞아요. 추구하는 선수. 굉장히 화려해요. 이 선수는 마인드부터 그렇고 또 켈빈 샘슨 감독 아래서 이제 한 시즌 동안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사실 그 안정성이 가드의 덕목 중에 최우선으로 꼽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꽤 괜찮은 픽이 될 수 있어요. 세크라멘토가 제가 상처가 될 것 같은데. 뭐야, 뭐가 이렇게 개판, 대학보다 더 개판이네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요. 가서 저기 라빈이랑 드로잔 빠따 좀 때리고 선배라고 해도 왕따다 할 것 같은데. 불안한데. 예.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테크라면서 가면은 안 좋은 누가 가든 안 좋긴 안 좋은 거죠. 세크라멘토 가는 건 사실 사지로 뛰어드는 거죠. 가드 입장에서. 세크라멘토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 기자님은 킹스턴 플레밍스를 이제 애틀랜타로 저는 8순위로 꼽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애틀랜타는 그 전에 네. 브레이든 버리스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리조나 대학교의 신입생 콤보 가드. 브레이든 버리스는 이제 그 탄탄한 체격을 갖춘 어떤 공수 투웨이, 공수 겸장의 투웨이 가드고 피지컬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저돌적으로 파고드는 이 드라이브인 능력 굉장히 좋은 선수고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굉장히 그 효율이 높은 그런 득점원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슛 안 쏘고 슛 셀렉션 굉장히 좋고 포지션 대비해서 이 선수는 리바운드 능력도 굉장히 갖춘
예,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 높은 뭐 BQ도 굉장히 높고 리더십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선수를 뽑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저는 애틀랜타가 지금은 트레이 영 보낸 이제 공백을 좀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브레이든 버리스 같은 선수가 좀 포인트 가드들 중에서는 좀 피지컬적으로 좀 우수해서 예, 개인적으로는 신장은 예, 제일 낫다고 뽑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틀랜타와 상당히 좋은 자원으로 이제 브레이든 버리스를 꼽아 주셨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8픽 애틀랜타? 근데 애틀랜타 사실 필요한 건 센터거든요. 네. 네. 근데 아다이마라를 여기서 뽑기는 또 애매하고 8번 픽까지 네, 아다이마라가 그래서 올라올지는 이건 저는 잘 트레이드 모르겠어요. 트레이드 필요하긴 하잖아요. 트레이드 해야 된다 보네. 네. 저는 아다이마라 일단 8번. 8번까지. 8번까지요. 야, 20위 밖으로 꼽는 매체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포인트 가드들이 좋은 포인트 가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와. 드래프트에서 그래서 저는 아다이마라를 저는 전장면 트레이드. 아. 약간 리스크는 있죠. 분명히 리스크는 있고 뭐 롤플레이어에 가깝죠. 사실 아다이마라는 지금 NBA 기준으로 냉정하게 봤을 맞아요. 때 네. 뭐 주전 센터를 볼 정도의 그런 뭐 피지컬은 아니라고 근데 보고 아마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7피트 4에 예, 뭐 상당히 큰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다이마라 같은 경우에는 괴물이죠. 서부 괴물. 팀에서 웬비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서부 팀 쪽에서 뽑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아다이마라를 그러니까 8번으로 애틀랜타에 가도 좋고 지금 OKC가 계속 픽업 노리고 있잖아요. 저는 제일 베스트는 OKC가 지금 갖고 있는 뭐 12번, 17번 써서 뭐 7, 8번 정도로 올라와서 OKC에 가는 걸 한번 보고 싶은 게 야. OKC는 지금 트윈 타워를 사실 지금 가드가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홈그랜이 이 정도까지 털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높이로는 좀 맞불을 그러니까 지금 아다이마라가 뭐 20분 25분 뛰는 거 안 바래도 플레이오프에서 진짜 딱 필요한 순간에 그냥 팔 들고 스탠딩 리치 9피트 9 찍혔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웬비랑 한번 진검승부를 한번 펼치는 그림도 그리고 시즌에는 좀 관리를 해주면서 서서히 성장을 시키는 거죠. 왜냐면 OKC에서 정규 시즌에 아다이마라한테 많은 걸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도 좀 그려보고는 있는데 우와. OKC 구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 밑에 있는 선수를 끌고 올라오셔가지고. 근데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예. 주가 많이 올랐고.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로터리까지는 올라왔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아 진짜로요? 아다이마라가? 그 정도까지 아다이마라는 올랐어요? 로터리는 네. 올라온 것 같아요. 오. 네, 우승하면서 네. 게다가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에 웬비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웬비를 막아야 되는 팀들은 이 선수를 안 맞아요. 붙이기가 싫어요. 모든 NBA 구단들은 지금쯤 머릿속에 웬비를 생각하고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웬비에 매치업 될 만한 맞아요. 선수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비 네. 때문에 저는 주가가 뛰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샤키로니 샤키로니. 전성기 때 네. 그 덩어리들 진짜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는 덩어리들 막 제가 막 갖다 몇백만 놓고. 불씩 두고 하는 것처럼 네. 이 선수도 사실 웬비가 없었으면 진짜 그러니까 웬비한테 진짜 감사해야 되는 선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야. 웬반야마가 지금 너무 뜨면서 진짜 웬비 상대할 수 그쵸. 있는 선수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팔만 들고 팔만 있어. 들고. 네, 네. 뭐 이렇게 해도 몸빵만 해줘. 네, 그렇죠. 약간 그런 수비에서 쓰겠다. 뭐 그렇죠. 진짜 한 12분 13분만 한 네. 쿼터만 웬비 상대만 좀 해줘라. 사실 공격력이 대단히 뛰어난 네. 센터는 아니거든요. 예. 우리 웬비 못 아다이마라가. 막아요. 원래 못 막는데 아니 그냥 한 쿼터 뛰면서 파울 6개 다 써도 되니까 웬비 뭐 좀 이렇게 와, 근데 매치업을 좀 해줘라 이거죠. 그 정도 자원을 8픽으로 올리기가 근데 그게 좀 주가가 애매하긴 많이 하죠. 올랐어요. 네. 우승도 했고 의외로 잘 뛰고 생각보다 키가 크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팔이 엄청 깁니다. 잘 정제만 되면 슈팅과 어느 정도의 핸드오버 패스 정도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윙스팬이 윙스팬이 7피트 6이기 때문에 예.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완전 식물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8픽의 가치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절대 팔만 들고 서 있을 선수는 아니에요. 네. 예. 왜냐면은 네. 파이널 4에서 26점을 넣었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그 식물 센터가 파이널 4에서 26점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뭔가 그때 애리조나랑 붙었죠. 결승에서는 아니요. 이제 아니, 유칸이랑 붙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파이널 4. 파이널 4에서 아, 애리조나. 예. 애리조나도 달랐어요. 네. 네. 이마차 맞아요. 18cm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리조나가 키가 작은 팀이 아니라 그 매치업 애리조나를 상대가 거의 쳐발랐어요. 네. 네. 크리바스와의 맞대결에서 완승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스피드도 있고 네. 막 뭐 물론 뭐 다른 그런 그 좀 빠른 빅맨들에 비해서 빠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피트 3인치의
키를 가진 선수치고는 뭐 아주 느리진 않다. 어느 정도의 뭔가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8픽으로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 와, 뭐 골든스테이트 11픽 갖고 있는 골든스테이트도 있지만 어쨌거나 8픽을 애틀랜타가 키 큰 요 자원을 있습니다. 네. 저는 예. 그리고 사실 이 선수가 이제 UCLA에 있다가 미시건으로 맞습니다. 전학을 네. 왔는데 물론 뭐 UCLA가 지금은 빅10에 들어왔지만 빅10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키 큰 센터들 내지는 빅맨들이 많은 그런 컨퍼런스거든요. 뭐 다른 컨퍼런스들에 비해서 그런 괴물같이 키 큰 멀대같이 그러나 운동신경은 조금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휘청휘청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몸빵 해주는 그런 빅맨 잭 이디 같은 애들. 빅텐형 잭 이디 같은 딱 그런 터지다 그냥. 그런 예. 잭 이디 같은 그런 선수들이 어찌 보면 빅텐형 빅맨들 밖에 나와서 이제 가끔씩 외곽슛도 쏠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 잭 이디는 뭐 굉장히 이제 그 골대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는 빅맨이었지만 그런 그 빅맨들이 많은 전통적으로 빅맨들이 많은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런 컨퍼런스에서 1년 2년 플레이를 했다는 얘기는 그런 빅맨들도 자기가 많이 상대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리그에 와서도 웬비 같은 선수 상대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이렇게 낯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뭐 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좋아요. 마랑 게다가 스페인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유럽에서 아마 네, 웬비와 유럽컵에서 네. 많이 붙을 겁니다. 네. 그러겠네요. 자, 그러면 8픽으로 이제 아이들 말을 꼽아 주셨고요. 두 분은 애틀랜타. 저는 아까 아까 브레이든 브레이든 버리스, 버리스. 맞다. 네. 버리스 꼽으셨고요. 애리조나. 저는 트레이드해서 빅맨을 어떻게든 데리고 기존에 올 있는 것이다. 빅맨 픽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빅맨 하나 데리고 오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댈러스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전 댈러스가 버리스. 버리스. 여기 전 핸들러 필요하거든요. 저는 댈러스가 킹스턴 플레밍스. 아, 예. 저는, 휴스턴 네. 출신이고 텍사스 가드기 때문에 네. 저는 텍사스의 네. 팀이 오.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리스 같은 경우는 정통 포인트 가드로 저는 보진 않고 있거든요. 물론 저기 같은 팀의 애리조나의 저기 제이든 콤보에 브래들리라고 가깝죠. 사실 굳이 전통적인 포지션을 분류를 하면 2번에 가까운 선수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1번도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봐서 이제 댈러스로 가게 되면 돌아올 카이리 어빙과 있죠. 이 쿠퍼 플래그 이 듀크 형제 있잖아요. 이 두 선수의 바로 밑에 3옵션으로 뛰면서 조금 NBA 무대 맛을 보고 이제 어빙이 어쨌든 댈러스에서 길게 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이도 이제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쿠퍼 플래그랑 원투 펀치를 하는 그림이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저는 버리스가 댈러스랑 제일 어울리는 자원인 것 같습니다. 버리스 외곽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이 선수는 약간 진짜, 2번에 가까운 1번. 그래서 어빙이랑 플래그를 보자 하기에는 이렇게 좀 간결하면서 슈팅 쏴주고 가끔씩 이제 어빙이 뭐 벤치에 있거나 할 때 이제 본인이 메인으로 올라와서 잠깐씩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봤을 때는 버리스가 좀 댈러스로 가서 좀 퍼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댈러스. 댈러스는 만약에 근데 앞에 우리가 언급한 포인트가 남아 있다면 무조건 네.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포인트 가드로. 네. 네. 포인트 가드 자원이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드래프트에 거의 1라운더에 10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콤보 가드까지 다 합쳐서 그렇죠. 10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 5번부터 한 10번 정도 픽에 있는 팀들은 그냥 남은 자원들 중에서 네. 가장 좋은 포인트 가드 뽑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야, 이거 한 사람을 꼽으라라고 하기가 애매하긴 하네요. 남은 포인트가 중에 가장 좋은 왜냐면 플레밍스 나와서 플레밍스 그렇죠. 브라운 나와서 브라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지금 많잖아요. 버리스 나와서 버리스 이런 그러니까 거 된다고 봐요. 에이커프, 웨글러, 그 다음에 브라운, 버리스, 플레밍스 네. 이렇게 5명 중에서는 사실 어느 선수를 뽑아도 네. 뭐 중박은 칠 거예요. 뭐 중박은 칠 수 있는 자원인데 문제는 이제 자기 자신의 팀과의 핏을 보는 거. 그리고 이 선수가 자신의 팀에 와서 어떻게 조화롭게 뭐 팀플레이에 녹아들 수 있겠느냐, 얼마나 빨리 녹아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신의 팀에 이 선수를 멘토링 해줄 수 있는 고참 포인트 가드 내지는 포인트 가드 출신이 있느냐
감독이 포인트 가드 출신이냐, 코칭 스텝 중에 좋은 포인트 가드 출신이 있느냐, 이것들 봐야 됩니다. 예. 댈러스까지 그러면 저희가 한번 봤고요. 지금 윙이 없어요. 지금 이름이 뽑힌 게? 올라오는 네. 뽑힌 자원들이 지금 그냥 디반사 제외하고 그리고 켈러빌스를 사실 윙이라고 보기면 안 되고 비깅이라고 봐야 돼. 비깅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팀의 픽이 궁금합니다. 아데토쿤보가 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 미러키 벅스 10픽입니다. 10픽은 어떻게 예상들 하십니까? 저는 테네시 대학교의 에이먼트. 아, 파워포워드 네이트 에먼트를 뽑겠습니다. 이 선수 에이먼트, 에먼트 뭐라고 있는 게 맞나요? 에이먼트 자기가 얼마 전에 인터뷰할 네. 때 자기도 아먼트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에이먼트라고 아, 얘기했다는 게 그 나왔죠? 네. 에이먼트. 자기도 몰랐대요. 네. 근데 저는 에이먼트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별로다. 성공하지 못할 선수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이랑 이런 거 지금 하면서 다시 좀 주가가 많이 뛰어서 미러키가 계속 10번으로 뽑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많이 있고, 뛰었어요. 6번으로 뭐 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브루클렌이 이제 좀 뭐 미러키한테 뜯어내려고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뽑겠다고 해야 미러키가 이제 조급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뭐 그런 전략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선수는 저는 대학 무대 경기를 사실 토너먼트에서는 테네시 경기도 되게 좀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약간은 그 과거에 스칼 라비시에나 아니면 저기 에모니 베이츠 같은 타입들 있잖아요. 그 키 크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했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프로에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물론 그 선수들은 빨리 뽑히지도 못했고 그만큼 이제 뭔가 프로 팀들이 그 이미 예감을 하고 걸렀겠지만, 에이먼트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 프로 구단들이 봤을 때 뭔가가 있어서 올라오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대학 무대의 모습만 봤을 때는 저는 그 두 명이 떠오를 정도로 좀 되게 뭔가 키만 크고 전혀 뭔가를 좀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키가 큰데 전혀 골 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슛도 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도는 떨어지고, 뭐 수비에서도 그 큰 키를 활용을 많이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뭐 그래도 뭐 로터리 후반 뭐 10번 후반 요렇게는 뽑히겠지만 10픽은 아니다. 저는 10픽으로는 뽑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구단 주면. 아다이마라는 뽑는데 네이트 아멘트는 안 뽑겠다. 아다이마라는 그래도 보여준 게 있고. 그러게요. 네. 그 10픽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이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컴바인에서 아주 주가가 상승한 맞아요. 예, 네.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쭉 떨어졌다가 원래 슈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 컴바인에서 슈팅 터치를 굉장히 부드럽게 잘해가지고 네. 예, 슈팅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이 선수는 어찌 보면은 스트레치가 되는 4번으로 그렇죠. 예. 포지셔닝을 해버렸어. 맞아요. 이번 컴바인을 통해서. 원래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근데 이 정도까지였나 싶을 정도로 네이트 아멘트가,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워낙 가드진들이 많다 보니까 강세네요, 강세. 예. 상대적으로 좀 귀하게 그렇죠. 좀 각광을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어찌됐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공간 창출 능력을 보여줄 만한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깁니다. 네. 이 선수 사이즈는 뭐 왼발 신장이 왼발 2m 7이요. 2m 맞아요. 7이니까. 네. 그리고 그 최근에 운동력도 좋아요. 그 디반사랑 같이 어느 팀 워크아웃인지 이렇게 한 몇 주 전에 유튜브에 이제 올라온 게 있어. 둘이 뭐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렇게 있는데 디반사보다도 한 요 정도가 더 있더라고. 그러니까 키가 엄청나요, 신장이. 윙스팬이 네. 7피트에 가까워요. 네, 거의 맞아요. 7피트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신체 능력이랑 그런 슈팅 능력 컴바인에서 보여준 어떤 그 뭐 사이즈 이런 것들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근데 말씀하신 대로 뽑기는 뽑되 주식은 사시되 리스크도 여러분께 책임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야. 리스크도 지고
뽑아야 된다. 네. 예. 뽑을 만한 가능성은 있는 선수이나 이 선수가 성공할지에 대한 여부는 잘 모르겠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데 정리 야니스가 보면. 떠날 거라면은 사실 팀이 구심점이 되는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누굴 뽑아도 지금 이 순위에서는 뽑기 힘들다고 보고요. 예. 결국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뭔가 좀 가능성을 픽을 좀 더 모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에이먼트 잘하고 괜찮아요. 이 선수 사실 만약에 1년 전에 앞으로 드래프트에서 어떻게 하냐면 5위 안에 들 만한 그렇죠. 선수였습니다. 예. 오. 근데도 불 불구하고 랭킹이 4위 뭐 이렇게 예, 쭉 됐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이건 윌슨이나 이런 선수보다 더 위였거든요. 누구랑 비슷한가요? 플레이 성향이, 스타일이. 본인은 KD를 지향을 하면서 이제 릭 반스 감독의 테네시로 갔으나 그렇죠. 저는 이제 스칼라비시에도 얘기했지만 포지셔닝을 말씀하신 대로 잘 해서 차라리 그러니까 좀 조금 긍정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있을까요?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안테토쿤보가 나가니까 사실 이제 그 뒤에 그 자리를 메워야 되니까 야니스보다는 안 되겠지만 지아니스보다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리고 자리는 메울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뽑는 거죠. 이 선수가 음. 큰 경기에 약해요. 토너먼트에서 토너먼트에서 너무 1라운드 됐어요. 빵점, 네. 8강에서 7점 넣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테네시가 경기에서 못해요. 8강을 예. 갔는데 이 선수가 기여한 거는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미러키가 어쨌든 안테토쿤보를 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올스타급 선수를 최소 한 2명 정도는 반대급부로 데리고 올 거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만약에 진짜 좀 탑 포인트 가드라고 한다면 네. 미러키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뭐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치는 안 되지만 좋은 포인트 가드를 만나서 그냥 스크린 열심히 걸고 외곽 던져주고 사이즈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처럼 수비에서 어느 정도 기여해주면서 슛을 던지는 선수로 큰다면 그러니까 미러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뽑는다면 픽으로도 뭐 나쁘지 않은 네. 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선수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뽑는 선수는 아니고요. 그냥 네, 롤플레이어, 분명히 롤플레이어로 3, 4옵션 네, 정도. 굉장히 네. 좋은 롤플레이어로 키워야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 C픽으로는 어떤 선수를 저는 꼽으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 픽에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저는 마이클 브라운 주니어를 네. 이렇게 10픽으로 이제 뽑았는데 이 선수가 어찌 됐든 좀 부상 이슈나 이런 게 있어서 거르는 팀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10픽까지 떨어지면 일단 미러키는 지금 어떻게 팀이 갈아엎어질지 모르는 모르죠. 상황에서 남아 있는 자원 중에 이제 제일 이제 탑 탤런트를 그냥 선택을 해서 마이클 브라운 주니어. 제 지금 픽에서는 10픽이 미러키의 마이클 브라운 주니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11픽 한번 가볼까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네. 이제 픽을 행사하게 됩니다. 커리가 이제 리닝이랑 네, 신발 계약 10년 계약을 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또 많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버틀러가 꽂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빅맨이 지금 뭐 부족한 팀이잖아요. 그걸 고려했을 때 픽을 할까요? 자, 세 분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저는 그래서 아다이 네. 마라를 골든 스테이트가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마라가 굉장히 거구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발이 빠릅니다. 그 체격에 비해서는 발이 가벼워요. 네. 굉장히 가볍고 동선이 굉장히 유연하고 어떤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수비와 공격이 다 되는 선수고 이 선수가 약간 좀 오버하다 보니까 파울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울을 그냥 한 쿼터에 6개 파울을 다 낭비해서 다 사용해서라도 뭐 웬비를 막아야 된다. 이런 미션을 수행하기에는 뭐 적합한 선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슛 레인지가 좀 짧다는 거.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슛이 없다는 게 약점이긴 한데 뭐 골 밑에서의 싸움 내지는 골 밑에서의 득점력 이런 것들은 갖추고 있는 선수라서 이 선수를 골든 스테이트가 가져가는 게 저는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뭐 설득력을 가진 말씀이신 것 같고요. 두 분은 그러면 골든 스테이트는 당장 성적을 내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즉시 전력감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 뭐 미래를 보고 이 선수를 뽑았다 이런 얘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셀 랜더보를 뽑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이미 그 베테랑이에요. 6년을 뛰었어요 NCAA에서. 그리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기본적으로 수비가 됩니다. 수비가 되고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2m 5.1이니까 6'9이 조금 넘는 신장이고요. 팔 길이가 굉장히 유려해요. 작년에도 드래프트에 나왔었거든요.
운동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줄 것 같아. 외곽되고 수비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골든스테이트가 뭐 득점을 많이 해주는 선수보다는 외곽되고 수비되고 이런 선수가 필요하죠. 사이즈 되고 지금 파워포드급의 빅맨이 없고 이러니까 랜더보그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득점감으로 필요한 선수고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데려갈 것이다. 저도 약살 랜더보그인데 아 예. 저는 가서 이제 드레이몬드 그린의 후계자가 되라. 이제 뭐 미시간 스테이트 여기는 미시간이지만 드레이몬드 그린도 대학 시절 이제 그런 경기들을 보면은 이 선수처럼 대학교 때는 북치고 장구치고 공수에서 다 자기가 이제 팀을 하드캐리했던 선수였는데 이제 프로에 와서 본인이 조금 공격에서의 짐을 많이 내려놓고 패스랑 수비 위주로 이제 크면서 지금의 이 위치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는 랜데보우도 사실 수비 포텐셜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신체 사이즈도 뭐 신장이나 이런 거는 그린보다 조금 더 크고 이 빅포워드라는 공통점이 있고 윙스팬도 뭐 그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린도 사실 팔이 되게 긴 선수잖아요. 픽 순위로 봤을 때는 뭐 압도적인 위고요 이 선수가. 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크면 좋을 것 같고 이 선수가 좀 이제 후일담으로 약간의 워크 에틱 이슈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연습을 게을리하는 성향이 조금 있고 비디오 게임 약간 중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 중독. 그런 걸로 봤을 때 골든 스테이트가 어쨌든 이 엄격한 선배들 그리고 감독도 강성이고 이렇게 좀 이 선수는 이렇게 좀 약간 개판인 팀에서 풀어져서 키우기보다는 되게 관리를 받으면서 혼나면서 이렇게 크는 게 본인 입장에서 좋을 것 같고 쿠민가가 되면 어떡해요? 아, 쫄아가지고 막 갈굼 당해가지고 애가 막 버틀러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그거 어떡해요? 네. 근데 쿠민가 때보다도 이제 네. 버틀러나 그린이나 커리나 이 나이가 좀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예를 들면 뭐 한 상병이었으면 지금 이제 병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건드릴 하지. 거다? 이제 본인들도 뭐 커리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면서 대신에 그런 거는 좀 잡아주고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전감 그 골든 스테이트가 보면 최근에 이제 뭐 1라운드 로터리 픽으로는 그런 선수를 많이 뽑지는 않았는데 이제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나 아니면 윌 리차드 이제 작년에 뽑아서 대성공을 했잖아요. 끝자락에서 뽑아서 그러니까 조금 대학 무대에서 토너먼트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낸 나이가 많은 루키들을 뽑아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뭐 윌 리차드만 해도 플로리다 우승 멤버로 56순위였나요? 그렇게 들어와서 루키 시즌부터 꽤 잘 써먹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선수도 어쨌든 대학 무대에서 우승까지 했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되게 압박을 받는 무대 그런 팀에서 있기는 좀 되게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키워야 되는 선수보다는 당장 뭔가를 코트에서 할 수 있는 선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워리어스가 이 선수를 데려가는 거는 좋은 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네, 생각보다 많이 이제 좀 갈리기 시작을 하네요, 확실히. 마라도 그렇고 네. 린더버그도 그렇고 네. 둘 다 미시건 우승 멤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워리어스에서 뛰는 거는 네, 저는 되게 좋을 어찌 것 보면은 같아요. 대학 무대에서 검증된 선수들이고 그렇죠. 린더버그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 문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6년을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 23살인데 이제 다음 시즌 시작하면 만 24살 됩니다. 너무 많아요, 나이가. 근데 반- 사실 뭐 반캐로보다 나이가 미래를 많더라고요. 보고 뽑을 네.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이제 그 네. 어찌 보면 저도 그런 골든 측면에서, 스테이트니까 뽑을 수 있는 거죠. 워리어스는 지금 네. 딱 2시즌 어떻게 보면 약간 시한부거든요. 커리 딱 은퇴도 지금 암시를 했고 그건 맞죠. 네, 그래서 딱 그것만 보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픽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11팩을 태우는 게 맞나라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픽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행사할 픽입니다. 진짜 이 팀은 무섭네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물론 이제 뭐 샌안토니오를 만나가지고 이제 서브 컨퍼런스 파이널스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12픽을 가져가거든요. 어떤 선수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저는 12픽에서 약셀 린더버그를 음. 오클라호마 시티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썬더가 어찌 보면 선호하는 이제 전 포지션의 패스, 슛, 수비 가능한 다재다능한 툴. 그렇죠. 예, 사실 썬더 선수들 뭐 거의 다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예.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선수가 그
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선수가 아닌가. 예.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약셀 린더보그가 슛, 패스, 수비 다 되는 어떤 다재다능한 툴을 갖춘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체격이 이 몸빵이 약간은 아쉬운 챗 홈그랜 옆에서 몸싸움을 붙어줄 수 있는 그리고 외곽을 넓혀줄 수 있는 스페이싱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 저는 랜드보그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랜드보그를 뽑았습니다. 그림 괜찮네요. 네. 얘기 들어봤을 때. 그리고 좀 사이즈가 필요했잖아요. 오클라호마 썬더가 시티는. 유일한 약점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이즈인데 이게 빅맨 2명의 사이즈는 좋지만 가드가 너무 꼬꼬마들밖에 없어서 그 빅 윙들 수비가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딱 그 니즈에 맞는 픽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두 분은 저는 이제 랜드보그가 저도 남아 있으면 썬더가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골든 스테이트가 그러니까요.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기 가져갔다고.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랜드보그의 동료인 모레즈 존슨 주니어 오. 네. 야, 약간 미시건 미시건으로 출신들로 계속 그냥 이제 줄줄이. 가네요. 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랜드보그보다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정적인데 저는 이제 OKC 썬더 같은 경우는 공격에서는 크게 뭔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있는 자원들을 고려할 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즈를 채워주는 거는 모레즈 존슨 주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비에서는 저는 오히려 더 전투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미시간 경기를 보면 스탯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여도가 되게 높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를 소위 발로 따라간다고 하죠. 아까 저기 뭐 케일러 윌슨이나 이런 선수 막 뺏으려고 하는 수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수는 반대로 정말 그 좀 지키는 수비를 한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그 OKC에서 지금 부족한 사이즈와 그런 그 조금 전투력. 그러니까 이 선수도 보면 되게 막 전투적으로 싸워주는 선수거든요. 골 밑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OKC가 12번 픽을 정상적으로 행사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모레즈 존슨 주니어 뽑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형님은요? 저는 아다이마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웬비에게 뭐, 당했었기 때문에 아다이마라. 지금 웬비가 얘기하면서 키 큰 선수 데려가는 팀들은 웬비 얘기가 한 번씩은 진짜 계속 지나가는 거 보면 오히려 지금 드래프트 얘기를 하는데 웬비가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고요. 메타를 바꾸고 있죠, 사실 어떻게. 그러네요, 진짜로. 자, 그럼 13픽 마이애미의 픽 행사. 지금 목드래프 다양한 곳에서 나왔던 선수들의 이름이 생각보다 지금 막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데서 네네.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들이. 조 기자님의 13픽이 궁금합니다. 저는 마이애미 히트는 알라바마 대학교의 2학년 포인트 가드 네. 라바론 파일런 주니어를 저는 네. 뽑았습니다. 이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원래 슛이 굉장히 안 좋았어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 때 슛을 엄청나게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률이 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바론 파일런 주니어가 마이애미 히트가 필요로 하는 어떤 하프코트의 세트 오펜스 맞아요. 이거를 좀 조율을 하고 오. 그러니까 아데바요 같은 이런 빅맨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공수를 조율하는 능력을 갖춘 남은 자원들 중에서 가장 좋은 포인트 가드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뭐 라바론 이 파일런 주니어는 굉장히 그 수비 활동량이 넓고 수비 투지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 네이로츠 그 알라바마 감독이 그런 수비를 굉장히 강조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 밑에서 2년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마이애미 히트에 가서 핏을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선수는 임마누엘 퀴클리 같은 그 정도 급의 컴패리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포인트 가드 자원으로 마이애미에 잘 들어맞지 않을까 네. 하고 생각합니다. 마이애미랑 상당히 뭐 말씀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그 팀 컬러랑도 잘 맞는 것 같고요. 두 분은요? 저도 정확히 동의해요. 오, 네.
마이애미가 사실 데비온 미첼 데려가서 1년 동안 주전으로 썼는데 완전 실패했거든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미첼은 이제 식스맨 정도가 맞다는 게 증명이 됐고 결국은 주전 포인트 가드 자리가 공석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라바론 파일론 주니어가 간다면 저는 바로 주전으로 이제 마이애미 같은 팀에서는 뛰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테토쿠브 트레이드의 지금 1순위 상대가 마이애미라 어떻게 팀이 갈아엎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로스터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 윙들이 많잖아요. 타일러 히로나 뭐 밤에 에데바요 같이 빅맨 뭐 켈랄 웨어 이렇게 다른 포지션은 다 잘 갖춰져 있는데 이 1번이 사실 불안불안했는데 이제 라바론 파일론 주니어 같은 자원을 13번으로 뽑을 수 있으면 저는 마이애미 드래프트는 성공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카림 로페스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카림 오. 로페스. 네, 멕시코 출신이죠. 네. 처음으로 지금, 이제 호주에 뛰고. 네, 외국인 그쵸. 선수가 등장을 하네요. 이 선수는 제가 볼 때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보다 좀 더 나은 선수라고 봅니다. 작년에 마이애미가 이제 공격용으로 변했잖아요. 공격 스킬이 상당히 좋고요. 사이즈도 조금 더 하케스 주니어보다 좋고 외곽슛도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키워볼만 한 선수라고 보고요. 예. 작년에 변신하는 마이애미의 스타일을 봤을 때 어울리는 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마이애미도 사실 진짜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픽을 또 같이 써가지고 만약에 가게 될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픽 샬럿 굉장히 또 이제 시즌 후반에 재미를 줬던 팀이고요. 젊은 자원들도 많고 좀 재미있는 농구를 할 수 있을 팀이어서 이 드래프트 어떤 자원을 데려갈지가 궁금해집니다. 주 기자님. 저는 샬럿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카메론 카를 뽑든지 아니면 모레스 아까 말씀하신 모레스 주니어 존슨 주니어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메론 카 슈팅 가드 베일러 대학교의 2학년 슈팅 가드 카메론 카를 뽑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예, 볼과 어떤 그러니까 콤비를 맞춰서 스페이싱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은 자원들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는 카가 이제 남아 있지 않나 가장 좋은 뭐 자원으로서 그래서 카메론 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선호합니다 이 네. 상황에서는. 네. 저는 카메론 카 선수는 네. 그 베일러 대학으로 전학을 갔죠. 테네시 대학 다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버지가요 크리스 크리스 카라고 카. 옛날에 커비 브라이언트 네, 함께 맞아요. 슬램덩크 대회에서 맞아요. 운동 능력이 예. 아버지 닮아서 엄청납니다. 108cm의 맞아요. 맥스 점프력 108cm. 우와. 그러니까 컴바인에서 이 점프력을 선수도 보이고 이 선수도 있고요. 원래 컴바인 하기 전까지는 20번 중후반 정도로 뽑히다가 컴바인에서 이 선수는 한 20계단씩 맞아요. 이게 그 5대5 스크리미지라고 하죠. 5대5 게임에서 30점인가 넣고 그러니까 운동 능력은 뭐 이미 증명이 됐고 그리고 신체 사이즈도 윙스팬이 7, 6피트 10이 넘습니다. 네, 7피트 7피트 1이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115cm 그러니까 같습니다. 신장은 6피트 5인데 그러니까 신장 대비 한 20cm가 거미네요, 거미. 그렇죠. 와. 거의 네. 이제 운동 능력 괴물이고 3점슛이 굉장히 네. 많이 늘었어요. 네, 전학 가면서. 사실 그래서 시체 스펙만 보면 로터리에 뽑히지 않을 이유가 없는 자원이긴 한데 컴바인으로 거의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바인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지난해 드래프트 때도 사실 이름 나왔었어요. 나왔었어요. 근데 잘 기억이 안 근데 나고요. 올해 전학한 다음에 기량이 훨씬 늘었고요. 아예 달라졌구나. 3점슛 확실히 좋아졌고요. 맞아요. 네. 베일러에서 한 시즌 뛰면서 완전 다른 선수가 됐죠.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크리스 카의 아들이어서 그러니까 NBA 선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워크 에식도 맞아요. 좋고 그리고 운동 선수 집안입니다. 누나 4명이 다 농구를 해요. 맞아. 저도 그리고 본 것 같아요. 누나 중에 한 명 크리시 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대학 무대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칸소 대학교랑 시라큐스 대학교랑 아칸소 대학교를 거친 선수였는데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NBA 치어리더 출신이에요. 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치어리더 캡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점프력은 아까 말씀하신 그 괴물 같은 점프력은 어머니를 닮았다. 예.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저기 덩크 콘테스트. 예. 야.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선수 시절에 만나가지고 결혼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뭐 부모님의 어떤 운동신경을 닮아서 괴물 같은 그런 폭발적인 운동신경과 신체 사이즈 그리고 신체 조건을 갖춘 그런 선수죠. 그래서 저는 이 선수 뭐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가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돌파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면 샬럿이 가장 필요할 만한 자원이 아닌가. 지금 로스터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는 윙은 그래도 조금 뎁스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콘 크니플이 뭐 대박을 쳤고 네. 그리고 브랜든 밀러 그 두 명에 뭐 마일스 브리치스 있고 브리치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근데 저는 샬럿은 지난 시즌에 완전히 공격 농구로는 30개 팀 중에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정말 성공을 했거든요. 재밌는 근데 농구였죠. 그렇죠. 근데 재미는 있었는데 끝까지 그 유지를 못한 게 결국은 저는 수비력의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리스키하긴 한데 제이든 퀘인턴스 켄터키에서 한 시즌 쉰 선수긴 한데 지금 되게 오. 계속 밑에서 지금 끌고 올라오는 네,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만약에 샬럿의 구단주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뽑는다고 한다면 저는 근데 이 선수는 아까 저기 피터슨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좀 피곤할 수 있는 선수긴 한데 관리도 해줘야 되고 켄터키 4경기밖에 못 뛴 건 부상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네. ACL 부상 당했었는데. 맞아요. 아. 십자인대 파열. 저는 큰 근데 부상이네. ACL 부상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전전 시즌에 당한 거고 저는 사실 이 선수가 전전 시즌에 애리조나 스테이트에서 뛸 때 경기는 그래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특징이 16살인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월반을 두 번인가 해서 그래서 애리조나 스테이트에서 뛸 때 17살이었고 지금 켄터키에서 이번 시즌 뛰고 그러니까 대학을 2시즌을 뛰고 나왔는데 전체에서 아마 나이가 거의 제일 어릴 거예요. 아직도 19살이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냥 원앤던이라고 봐도 무방한 자원이고 이제 켄터키에서 물론 한 시즌 개점 휴업한 거는 좀 아쉽긴 한데 다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뭐 충분히 뽑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운동력이나 그런 거는 좀 저하가 됐을 수 있죠. ACL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하가 됐다고 해도 그 전에 운동력이 워낙 좋았었고 그리고 신장은 사실 빅맨치고 아주 크다고 보긴 힘든데 윙스팬이나 이런 측정치는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샬럿이 지금 마지막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게 저는 골밑 수비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지금 있는 뭐 라이언 칼크브레너 이 선수랑 사실 24분씩만 번갈아서 뛰어줘도 샬럿은 꽤 괜찮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홍대픽이긴 하죠. 네. 이 선수가 14픽으로 뽑힐 것 같지는 않은데 14픽이어서 아마 그런 픽을 하시지 네. 않은가. 이게 좀 저는 살렸으면 좀 찢어질 만한 선수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찍고 들어가는. 라멜로 볼이 그리고 아마 팀을 떠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에서 가드 자원을 뽑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볼처럼 좀 막농구를 덜하고 크니플이랑 브랜든 밀러를 좀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카메론 카를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뽑은 건데 칸 크네플이랑 스타일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칸 크네플이랑 겹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카를 뽑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기령의 픽은요. 저는 이 팀은 그 윙이나 이런 건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그 사실 리바운드 그 다음에 외곽 이거 있잖아요. 근데 골 밑에서 좀 득점해줄 선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골 밑에서 득점도 하고 3점도 되고 리바운드 되는 선수 찾아보면은 하네스 타임박 이 선수 나쁘지 않죠. 신장도 괜찮고 팔도 괜찮고 외곽도 되고 독일 출신인데요. 이 선수 지난 시즌 NCAA 득점 리바운드 왕이었습니다. 예, 네. 워싱턴에서 뛰어. 그리고 여진석 선수와 대결부터 알려졌는데 여진석 선수가 아주 잘 막았었죠. 근데 이 선수 보면은 신장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해요. 약간 저는 김유택 선수가 생각날 정도로 외곽되고 골밑되고 이런 굉장히 유연하게 마무리 잘하고 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리바운드 얘기입니다. 되고 예. 골밑 득점도 해줄 수 예.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스타인박도 괜찮지 않을까. 야,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러면 4픽 정확하게 이제 5픽부터 14번까지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께 뭐 더 나올 선수를 꼽기보다는 3부에서 저희가 또 이어갈 내용이 바로 이제 스틸 픽들. 네. 거기에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한번 이야기 나누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사실 이제 뭐
로터리까지는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실 거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시간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역시 농구는 불판에 구워야 제맛이죠. 지금까지 느바비큐였습니다.